또 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ain't gonna be no compromising. You about to see something, you about to see something. It's coming.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인연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옷깃을 스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다들 어딜 가신 거예요? 이 전국에서요, 이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꼽으면 1등, 2등이 항상 경북이에요. 또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1등은 늘 경북입니다. 어차피 1등은 경북이에요. 자,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이 30년 후에는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거의 절반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합니다.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멸하고 지방이 한 곳 한 곳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나라도 동력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박정희 이슈로드는요, 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해법을 한번 찾아 나서 볼까 해요. 자, 박정희 이슈로드 여기는 의성이고요. 사람을 한번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이슈입니다. 사람 이슈. 사람 이슈! 의성은 정말로 이 소멸 1순위였는데 그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좀 좋은 징조 같아요. 고향에 왔다는 것만 해도 참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거든요. 네. 예, 누가 오겠어요, 그제? 무슨 젊은 사람들이. 내 제2의 고향, 내 마음속의 고향은 의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이제 점점 갈수록 이렇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제가 이제 원하든 꿈꾸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지역에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지라든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야만이 그런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고. 이웃사촌 시범 마을이에요. 여기 의성군 안개면이.
청년이. 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좀 조성이 되었는데 아마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2019년, 20년도에 의성이 지역 소멸 1위 지역이라고 막 난리 막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네. 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의성군 안개면에 조금 청년들도 유입시키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년 주거 시설이나 뭐 스마트팜이나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고 중점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만들었고 그 이웃사촌 시범 마을이 좀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우리 이웃사촌 지원센터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청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올해에 조사를 했는데요. 청년 관련 성과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개면만 지금 146명의 청년이 이제 들어와서 안개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146명 중에서 90명이 의성군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이제 의성군에서 나는 터를 잡고 미래를 좀 계획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전입한 친구들도 9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본인도 그 중 네네. 하나시고 이렇게 말투부터 사실 네. 다른 데서 오셨군 하는 감은 좀 있었어요. 어디에서 아. 오셨어요, 팀장님은? 그게 말투가 네. 티가 나나요? 저는 요새 전입 신고하고 좀 완전 의성군민에 빙의해가지고 아, 진짜 딱 멀으십니다. 아. 예. 전혀 멀었고 지금 제가 듣기엔 완전히 이제 타지분이라는 느낌이 아, 확 오는데 그렇구나.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완전 사실 서울 토박이에요. 서울 광화문 아시죠? 네. 그 경복궁역 옆에 서촌이라고 아시죠? 네네. 거기서 초중고 나왔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직도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면 자녀가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있는데 네. 그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역으로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저 혼자 띡 의성군으로 전입 신고한 그런 희귀한 사례입니다. 본인도 스스로를 희귀하다 하셨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지역 활성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되게 극심해가지고 수업도 비대면인데 그런 좀 교수님은 생생한 그런 자료나 과제들을 좀 알아봐라 네. 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 소멸이랑 지역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과제를 내볼까 어떤 논문 주제를 잡아볼까 했는데 딱 그 도시 청년 살아보기 의성 살아보기인 청춘구 행복동이 SNS 광고에 딱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나 어차피 수업도 비대면이고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살면은 가서 진짜 살아보면 생생한 논문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는 사실 뭐 정착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한 달 살면서 연구 주제를 좀 찾아보려는 마음이었는데 한 달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주의 문제, 또 뭐 취업, 창업 혹은 네. 이런 생존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은 뭐 연대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이런 데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조금 메리트를 주고 있다고 담당자로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사실 살아보기가 의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죠. 네. 근데 저희는 좀 선구자로서 지금 청년 주거단지는 미리 다 조성을 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정도에 LH랑 합작을 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게 아파트를 조성을 해서 네. 이제 뭐 청년들 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진짜 아파트에서 좀 커버할 수 있겠네요. 편안하게 그런 임대주택인가요? 네. 네. 임대료도 싸고 네네. 그리고 좀 그런 주거 부분은 일단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이 그냥 막상 다 내 친구들, 뭐 부모님들, 아는 사람들은 다 도시에 있는데 지역에서 되게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네. 많을 텐데 저희는 있는 살롱 프로그램이라고 기존의 지역 출신 청년과 유입 청년을 잇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네. 뭐 자기 취향을 공유하고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중이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립감 안 되고 밤마다 지금 약속 있고 점심 저녁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해가지고 네 되게 좋아요. 뭐 오히려 도시에서 그런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청년이라는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게 뭐 지방 소멸 혹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청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농촌들은 애는 청년 일손이 항상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단 유입을 하고 인구가 조금 정주 인구가 있어야지 지역이 소멸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모범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진짜 유입이나 정주 인구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 인구를 좀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넷에서 이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엄청 있더라고. 예. 네, 사진 찍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네. 한 번은 이제 관광버스가 한 번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갔어요. 우리 알았던지 네.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고. 하여튼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또 그 감성에 좀 맞나 봐요, 이 골목이. 보니까 딱 주민분들 손이 많이 간 티가 확 나는데요.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 정열을 품은 꽃과 나비 정원. 이장님 아니세요? 예, 됩니다. 주민 가드너. 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파트별로 이게 다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정열을 품은 꽃과 나비 정원이고 여기는 노포길, 그죠? 구간 다 다른 걸 심으셨구나. 예.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요걸 했다는 그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셋이 했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셨네요. 어머. 그렇죠. 하여튼 시행착오도 많았고 겪으면서. 또, 그런데 우리가 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을 얻고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교육을 받고 꼭 이 골목 정원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자체에 도움도 되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 많이 조성을 해요. 청년들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축제도 할 겁니다. 축제를 하고 골목을 활용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뭐든지 더 발전하겠나 싶고 점점 또 보람을 안 재미있어지겠네요. 느끼겠나 싶습니다. 예. 네. 밖에서는 이 안에 공간이 전혀 상상이 안 되던데. 네, 그렇죠. 약 한 10년, 20년 동안 폐허 공간이었어요. 폐공장을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이제 고쳐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소품 하나하나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만든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나요. 네, 저희 직원분 좀 감각적이어서. 약간 자기 자랑 같은데. 저는 우선 꽃차를 주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카페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외에도 이제 600평 정도 이제 꽃농사 직접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못난이 과일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촌에 오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식품 제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컨설팅, 브랜딩 이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못난이 과일을 카페에 유통하는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못난이 과일들 농가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핸들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성으로 오게 되었고, 또 마침 이제 정말 운 좋게도 경북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에 이제 선정되면서 의성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CEO를 꿈꾸는 네.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농촌은 블루오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블루오션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3년 차인데 네. 저희도 이제서야 조금 앞이 길이 보이고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네, 못해도 최소 5년은 보고 하셔야, 어떤 사업이든 5년은 보고 해야 돼서. 그렇죠. 네. 지금 대표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의성에서 청년 마을 기업을 하고 있어서 뭐 꾸준히 5년, 10년 이 친구들과 함께 좀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저희를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가고 네, 저희도 그걸로 소득을 얻고 저희는 상생하는 관계를 좀 꾸준히 유지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뭔가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큰 꿈이 있다면 또 좀 슬쩍 알려주시면. 더 큰 꿈이요? 네. 뭐 돈이죠. 부자가 되겠다. 아, 네. 많이 벌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아, 부자가 중요하죠.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어떤 관건은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사례들이 어떤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숙제에 좀 대안이랄까 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삶도 이제 살만하다, 내가 여기에서 삶의 비전이 있다 라는 입소문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농촌에도 이 청년들이 이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뭐 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조금 뭐 인턴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조금 시켜주고, 이 친구들한테 여기에서 살아도 충분히 난 재밌게 살 수 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도시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와봐, 나 잘 살고 있어, 네, 그런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19년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의 LH가 생기는 거지만 맞아요. 그때 들어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 청년들을 오라고 해야지. 청년들한테는 1년, 2년, 3년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이나 군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뭐 2, 3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은 지금 당장 도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뭐 관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불러야지 청년들이 뭔가 힘을 얻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8명 되나요? 엄청 뜨겁네요. 깜짝이야. 이 만두가 애서롭지 않은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죠? 네. 만두랑은 좀 인연이 있으세요? 어떻게 만두로 아이템을 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이 만두를 빚어 먹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뭐 얘기도 나누면서 만두를 빚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는 이제 소울푸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의성에서 원래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아빠 고향이 여기 의성 안개여가지고, 아, 네. 아빠 어렸을 때 이제 사셨던 집으로 10년 전에 부모님이 먼저 귀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농산물도 가꾸시고 닭도 키우시고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그 삶이 좋아가지고 저도 언젠가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프로그램이요. 시골 파견제. 네. 근데 파견제라고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럼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이제 타 지역에서 살던 청년이 거주지를 이제 의성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과정을 지원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그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와닿나요? 실효가 좀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 프로그램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뭐 멘토링 시스템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이나 응원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아예 좀 집중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한 후에 세무라던가 이런 이제 제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때그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분들을 지원해주고 계세요. 의성군에서.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인구가 줄어가고 갈수록 네. 또 지방이 사라진다 이런 소멸에 대한 그런 염려에 네. 대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지금 의성하고 또 여기 특히 안개에는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래도 활기차게 이렇게 새로 창업하는 가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또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이랑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마저 더 먹을게요. 네. 네, 요즘 들하고 많이 못 먹어서. 딸이 이 곁에 있으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주인은 사실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지금은 본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같이 있으니까 힘든 거는 많지만 그래도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딸이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요, 지하철 지원을 받으면서 좀 느낀 게 많습니다. 정말로 뭐 잘해주세요. 많은 지원해주고 네. 또 뭐 결과를 안 따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정말 좋은데 좀 지원을 해주대야 끝까지 좀 봐주는 이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이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지원해주고 말아버리면은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네. 어려울 때야 시작하다가 좀 어려울 때야 다시 또 한번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꼭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 질문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예. 해법이랄 게 있을까요? 이 지방 소멸 이슈에 대해서요. 사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문제만 또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약간 그걸 약간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경쟁을 자꾸 이끌어내어서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뭐 의성이라든지 뭐 구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경우에 인구가 유입된다 해본들 뭐그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은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부처별로도 이제 정책이 보면은 그 행안부 같은 경우 지역 소멸 기금을 운영해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 다른 지역은 또 이렇게 감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부 같은 경우도 이제 RI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 뭐 이런 쪽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간의 경쟁이고요. 네. 국토부에도 보면은 그 소멸 지역 이런 쪽에 지원금도 보면 이제 경쟁 모드에 있어서 저는 국가 단위 큰 그림은 사실 인구 문제는 어떤 그 어려운 지역에 어떤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뭐 국토부든지 노동부든지 이런 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성을 예. 온종일 돌아다녀 봤는데 청년에 아무래도 집중을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의성, 영양, 뭐 군위 이런 쪽은 지역 자체 역량이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가가지고 기획을 하고 같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만들어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 보고 하라 그러면 그게 사실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다고 보죠. 그래서 인구 유입을 통한 어떤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청년들을 유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유입해서 그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대책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의성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한 1,400억, 경상북도 예산만 해서 한 1,400억 정도 투입되었고, 경상북도가 또 그 의성뿐만 아니라 뭐 유사한 지역에 23개 시군, 이제 또 제2단계 뭐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도 단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단위에서도 좀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논의가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박사님 그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금 예, 이제 예. 기금 운용이 되기 예, 예.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그 지금도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네. 이게 행안부에서 이제 그 지방 소멸 지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소멸 지수가 좀 문제가 많아서 네. 한 8개 지표를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청년 유출률이라든지 뭐 고령화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국에 이제 226개 지자체를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줄을 세워서 89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지표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러면 이제 그냥 생뚱맞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제대로 된 인구 유입을 잘 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잘 하는 쪽에 이제 지원해주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컨셉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그 인구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쪽에 이제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출혈 경쟁을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뭐 의성이라든지 군위로 인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상북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의성에서 중요할 수가 있고 네. 군위군에서는 자기 인구들이 유입하는 중요한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의성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주고 군위에서 인구가 적게 됐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원래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차차차차 좀 이렇게 아마 제도가 개선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 운용을 포함해서요. 예. 인구 정책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래 우리나라의 20년, 30년 이후에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그 큰 로드맵이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냥 통계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쯤 정도는 이제 정부의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네. 지역하고 같이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봅니다. 인구가 뭐 모든 지역에 다 골고루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이제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급한 마음에 정말 바쁘게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박사님의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역시 30분 만에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의성에서 만난 청년들,
이 도시를 떠나 이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희망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지방의 인구 정책은요, 링 위에서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 같아요. 결국 국가 정책의 변화, 이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잽을 계속해서 날릴 수밖에요.